부족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장이나 간부들이 위원장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지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제 식구만 감싸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장만 갔습니까? 그 자리에? 손솔, 전용기, 청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도 위원장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거고, 윤석열도 그랬고 김건희도 그랬고, 거기에 김진모와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법무부 차관의 답변에 내가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꼭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내용을 감쌉니까? 예? 내가 몰랐다면 감싸는데 속아 넘어갈 겁니다. 통신내역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통신내역 영장이 제3자 별건이어서 기각하는 게 맞았습니까? 지금 제3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3의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네. 피해자도 있는데 통신내역 영장을 수도 없이 청구하는 자들이 법원이 판단하게 하면 될 것을 기각시켰어요. 제3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기각시켰는데 내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통신영장이 나왔겠어요? 뻔한 내용이 있는데 왜 그걸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요? 내가 당사자인데, 나만 했던 게 아닌데, 나만이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겁니다. 김승원 간사님, 그때 그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동완 의원님,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나만 봤기 때문에 모두 다 아니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도 확인했고, 우리가 영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동완 간사님도, 김동완 의원님도 확인했고. 그런데 그게 통신영장이 기각할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문제 제기해야죠. 어떻게 뻔히 보이는 내용도 감싸고 무슨 검사가 정의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찰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뻔히 보이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다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통신영장을 판단한 검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또한 너무 엄격한 증거 기준을 가지고 그 단계에서 통신영장을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 별건 수사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사 단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설명을 답변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도 믿을 수가 없군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담당 검사만이 아니라 검사장과 차장검사가 구속영장은 단 한 장 달랑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통신영장은 제3자가 아니라 별건이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신영장 신청서에는 제3의 피해자가 수두룩했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본 차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검찰국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우리가 보지 않은 것도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직접 본 이야기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감싼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는 자기 식구만 감싸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가서 직접 듣고 당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동안도 또 그 검사들한테 당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다 확인했고,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같이 확인했는데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감찰한다고 했는데 감찰하지 않는 것이 뻔한 내용이고. 의원님, 지금 그 사건, 본류 사건에 대해서 구속 송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실망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망입니다. 제가 경위를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아니죠. 쑥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체크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찰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야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통신영장 신청서에는 볼 사건의 피해자와 그리고 제3의 다른 어린 피해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건이라고 나와서 언론 플레이까지 했던 그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뻔히 보았을 텐데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신영장에서 다른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있었다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제가 사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통신영장에 다른 피해자가 수두룩하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관련해서 단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예,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단서가 말씀 있음에도 그만하세요, 불구하고 이제. 네. 오죽하면 김동완 의원님이 옆에서 나오겠어요, 그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안 봤으면 또 뻔히 본 내 앞에서도 나를 되치게 했을 겁니다. 그게 검사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야죠. 내가 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거기에 있지 않아도 또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없어도 찾아야 되는 것이고,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거치면서 이런 사건은 확대 수사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도 이 사건의 정황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정 수사까지 우리가 법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함정 수사할 수 있게도. 그런데 거기 단서도 있는데도 그거를 기각시킨 검찰을 왜 감싸고 지금 지적을 해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과정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 설명이 충분히 추가 설명이 충분하지 아니고요. 못해서 여러분은 제 식구 감싸기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건데요.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 건에 그거를 전부 다 무혐의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었고요. 강백신이, 어미준이, 이재창,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증거를 조작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거고, 저만이 아니라 김승원 의원님, 김동화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그리고 행안위 위원님들 다 체크했어요. 박은정 의원님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 체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앞에 와서 하십니까? 예, 제가 훨씬 더 질의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처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성호 법무장관께도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보충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3분 재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정 의원님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원 의원님. 예,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제처장님. 예, 이 법제처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
올해 4억 7,100만 원을 지금 전용 받은 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결산 심사 예. 자료 나왔고 그 중에 3억 8,900이 기간 운영비, 법제정 사업비 등 인건비와 무관한 사업으로부터 전용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중앙부처 총액 인건비제 세부 운영 지침 위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법제처 인건비 계상 실패는 매년 반복해서 이제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 왔습니다. 24년 회계년도 결산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뭔가 좀 구조적으로 이게 법제처에서 뭔가 이렇게 전용이 물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그 24년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25년도 작년에는 3억 9천 이 조금 더 많이 커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구조적인 큰 문제가 원인은- 있었던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또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워낙에 인건비 책정을 그 기획에 적게 되어 거쳐서 있나요? 적게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도 있고 또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기획 예산처에 충분히 그런 점들을 설명하고 좀 여유 있게 저희가 받을 수 그러니까 지금 있도록 좀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AI 지금 그 예. 사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예,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인건부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법무차관님, 네. 그 범피 실적이 지금 좀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건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급 실적이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보면은 2022년도부터 이제 쭉 계속 심리 치료비하고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불용액도 지금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 따르면은 2025년 치료비, 생계비 등의 생계비 지원이겠죠. 예산이 44억 1,300만 원 중에서 9억 4천이 불용액입니다. 이 생계비나 치료비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범죄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네.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 때문에 이 보안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계속 뭐 보안사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범피 지급 실적은 오히려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범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법무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의원님 이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고요. 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료비, 생계비 이 부분은 불용액이 있어서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 홈플러스 거는 다시 한번 좀 네. 말씀을 드리는데 꼭 좀 그 우리 9월 4일이 마지막 회생 기간이랍니다. 그때 결정되기 전에 어쨌건 뭔가 그 관련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친일재산 환수 관련해서 이제 2기 팀이 올 12월에 결성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1기가 2010년에 활동 종료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16년에 공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1기에서는 조사 대상 507명 중에 재산조사 204명을 해서 168명에 대한 국가 기소 결정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요 507명에 대한 나머지 재산조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친일 행적자 또 친일로 인한 그런 그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관련된 그 의원님들이 이제 다 무죄가 선고가 돼서 거의 확정이 됐거나 네. 아무튼 억울한 누명이 풀리게 됐는데 그때 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혹은 저기 조서 받으러 나와라 하고 그런 대상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그거 아직 그냥 묵혀두고 있는 거죠. 제가 그
그 사건 관련해서 자녀 사건이 있다는 보고를 별도로 받아본 바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뭐 그때 현장에 몇 명이 있었고 그 이름에 거론된 의원들이 누구였고 다 언론 보도가 일부 언론 보도가 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고 그런데 거의 뭐 피의자로 저는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누명을 벗은 분들과 함께 입건된 사람들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녀 사건이 있는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예, 챙겨보도록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미제 사건 14만 건 중에서도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수사로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범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제 기억에는 수원지검에서도 범정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경찰의 정보와 함께 정보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풍문까지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완전히 쳐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노웅래 의원이 오늘 항소심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선고 예정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네. 못 받아봤습니다. 보세요. 네, 지금 방금 받았는데 예,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쌍방 항소 기각으로 노웅래 의원님의 1심 전부 무죄.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신 바와 같습니다. 2심도 모두 무죄죠? 그렇습니다. 누가 그건 보상해 주나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노웅래 의원 구속시키라며 바스락바스락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한 자 한동훈 아닙니까? 예,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이셨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공소기각 관련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요? 박은정, 김영민 의원 안에 일찌감치 있었던 내용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한동훈 발언 거짓말 아닙니까? 그따위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중히 보셔야겠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네, 1, 2심 무죄가 선고된 사정과 판결 이유 등을 보고 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겠네요. 제가 기소가 돼서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다 무죄인데 그 사이에 변호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법제처장님 예. 하나 띄워봐 주세요. 지금 세법 관련해서 입법 예고되어 있는 곳에 우리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올라온 주요 국민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법제처의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15,256건이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재경부하고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 잘 들어서 입법에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정책적인 내용을 크게 수정할 수는 없고 재경부의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예. 들어온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서 좀 정리해 보았더니 비거주 사유, 직장 지방 근무, 자녀 교육 육아차 가족 돌봄, 질병 치료 요양,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 등으로 인한 비거주의 사유,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한 형평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비거주하는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차별을 두기보다는 실거주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차이를 준다고 한다면 비거주 사람들에게 뭐랄까 뭐 그런 차별보다는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보시고 정부에 잘 건의하시고 전달하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에 대한 대체 토론과 업무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추후 예산 결산 기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소위원회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서영교, 김승원, 김기표, 김동학,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이성윤, 박형수, 곽규택, 김민전, 주진우, 박은정, 손설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자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전에 간단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오동훈 처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오늘 그 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말씀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좀 더 가일청 수사력을 더 집중하도록 하고요. 다만 또 저희들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또 제도적 인력적 한계가 있는 네. 것은 분명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기 공수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법무부가 더욱더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법제처장님. 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귀중하신 말씀 업무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사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